직장에서 누가 좀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한 3, 4일이 괴롭대요. 내가 뭐 잘못했지?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나? 근데 3, 4일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자기한테 잘 대해준대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아니거든요. 자존감이랑 상관없어요. 살면서 늘 진심이고 늘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자기는 타인의 표정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좀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한 3, 4일이 괴롭대요. 3, 4일이 괴롭다. 근데 3, 4일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자기한테 잘 대해준대요. 왜 저는 그럴 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괴롭고 오래 고통을 겪을까요? 상담을 할 때 자기의 마음을 표현 못하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피규어 중에 내 마음, 내 지금 심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어제 저에게 상담 온 30대 직장인이 요즘의 내 모습으로 이 피규어를 골랐어요. 여기 보면 멱살 잡혀 있죠. 네,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내 멱살을 잡고 흔드는 손이 하나 있어요. 이걸 고르고 그분이 펑펑 우셨어요. 내 직장 생활의 모습이 이건 것 같다. 특별히 나에게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다. 근데 직장 내에서 늘 눈치 보이고 잘못할까봐 두렵고 더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왜 나는 이것밖에 성과를 못 낼까?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힘든데 타인은 나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 속에 내가 나의 멱살을 잡고 나를 더 달려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채찍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멱살 좀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이 멱살 좀 풀어주세요. 예. 또 한 내담자는 4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이었어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절 구해주지 않아요. 이러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 속에 그 늪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 타인의 반응이 좀 안 좋을 때 아주 예민한 기질의 사람들은 물음표를 내 머리에 꽂거나 내 심장에 꽂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저 사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들었나? 상대의 표정이 좀 안 좋고 뉘앙스가 안 좋을 때 물음표를요, 그 사람에게 먼저 돌리는 게 1번이어야 돼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어제 못 주무셨나?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걸까? 그럼 용기 내서 가서 이 물음표로 한번 여쭤볼까? 그럼 의외로 그 사람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나 어제 밤샜거든.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잠이 오고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아주 의외의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해요. 한 번의 경험. 근데 이 한 번의 경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기 내어서 저 잘 지내고 싶어서요.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습니다. 용기 내어서 말했는데도 거절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인품의 문제지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공감 능력, 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남한테 무례하게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만 함께 하되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하지 말아요. 그 사람 정말 안 좋은 사람 맞아. 타인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는 사람 너무 많죠. 네. 잠자는 시간 8시간 정도를 빼고는 이 인간관계를 하는 16시간 정도는 사방 360도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이다라고 심리학은 말을 해요. 왜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지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3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 근육이라는 튼튼한 방탄조끼를 해 입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살을 쐈을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다라는 건강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건강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다 맞아요. 그리고 이 화살을 꽂은 채 상담센터에 옵니다. 왜 저에게 화살을 쏘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살을 많이 맞아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과거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살이 날아오다가 다행히 적중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근데 그 화살을 들어서 주워서 들어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꽂아요. 여기다 꽂고 네가 여기 꽂으려고 했지? 그리고 자기가 꽂은 채로 상담센터에 와요. 그리고 물어요. 이 사람은 왜 이 화살을 저에게 쏘려고 했을까요? 왜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방에서 화살은 날아왔지만 마음 근육이란 조끼를 입고 막아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꽂힌 화살을 건강하게 잘 뽑기 위해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비껴간 화살인데도 스스로 그걸 꽂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라는 말은 비합리적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 상처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화살이 상당히 아파요. 근데 상당히 아플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상당히 아플 때는 저 사람이 오로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쏜 화살이면 아까처럼 그냥 뽑아버리면 돼요. 그걸 먹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자, 상당히 아플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경우도 있어요. 진실에 가깝고 나의 약점에 해당할 때 우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이 표현은 좀 부족해. 표현은 잘 못했지만 내가 아픈 건 나의 약점이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더 키우면 너의 비난 덕분에 내가 성장해 줄게. 저도 저에게 안 좋은 댓글 달릴 때 되게 많거든요. 막 삭제하고 싶고 차단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달기를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다고.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다. 이거 악플일까요? 아니면 진짜 칭찬일까요? 처음에는 악플처럼 보이죠. 기분이 나쁘죠.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다는 말이. 그런데 1시간짜리 강의를 짜증나는데도 끝까지 들었다는 건 내용이 진짜 좋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저의 찐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났다고 하는 걸까?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들어봤어요. 제 라이브 방송을. 그랬더니 제가 그 전날 가족들이랑 와인을 한 잔 먹고 야밤에 라이브를 했거든요. 다른 날보다 텐션이 너무 높고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 잡음이 너무 심해. 이 사람이 왜 끝까지 듣느라 짜증난다고 한지 알겠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댓글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마이크를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써붙였어요. 모니터에 천천히 느리게 더 편하게 말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고 저에게 훨씬 이득이 된 거죠. 그의 입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타인은 1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해석하는 능력은 나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10손가락 펼치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10사람 중에 3사람은요. 무조건 나를 오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나를 싫어하고 욕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근데 알고 보면 박상민 씨 실력 없어. 알고 보면 박상민 씨 뭐 별로야. 늘 오해할 준비, 비난할 준비,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깔아내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반대 손가락 3개 접을게요. 세상은 굉장히 공평하답니다. 이 3사람은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에이, 박상민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오래 만나보면 오해 풀려. 그 사람 알수록 진국이야. 오래 만나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 세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너무 강렬하게 이 세 사람이 쏜 화살은 가슴에 꽂고 심장에 꽂고 안 뽑아. 안 뽑아. 그리고 왜 나에게라고 이렇게 아파한단 말이죠. 우리 뇌는요, 기억과 감정을 묶어서 저장해요. 나에게 상처되는 말, 아픈 말, 그리고 속상한 감정, 모멸감을 느끼는 감정, 수치심의 감정, 이런 아픈 감정과 묶인 기억을 해마 편도체에 저장하고 장기 하드웨어로 가져가요. 훨씬 더 오래 강력하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쏜 화살이 훨씬 아프고 오래 기억이 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요, 참 못돼 먹은 게 좋은 말, 내 편 들어주는 말, 응원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건 금방 까먹어요. 생존에 간절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뇌가 장기 하드웨어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이 세 사람과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준 것들 있죠. 그거 프린트해서 차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세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쏘나살이 너무 아플 때 이 세 사람에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만나세요. 그럼 이 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은혜 갚으며 산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내 자존감의 근육이 속에서부터 차오릅니다. 그러면요, 이 내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일까요? 이 네 사람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평소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지적 많이 하고 나에게 충고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는 이 세 사람에게 너무 에너지를 쓰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타인에게 별로 관심 없고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 이 네 사람까지 이 한 무리로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직장에 7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 가는 게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할 때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뭔가 프리젠테이션 발표할 때도 너무너무 떨리고 못하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타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사람이 나를 다 인정하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10사람이 다 내 편이면 좋겠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안티팬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이건 환상입니다. 그 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저를 무조건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내 편 들어줄 세 사람 자신 있게 되라 그러면 저 아직 세 사람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이 이 세 사람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직 세 사람 못 채우고 2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많은 제 지인들이 섭섭해할 거예요. 나 그 세 사람에 속하는데 너 왜 모르니? 라고 수십 명한테 문자가 올지 몰라요. 알고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심리상담사 선생님들 100명 줌으로 교육하면서 내일 세바시에서 촬영하는데 너무 떨려요. 너무 불안해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왜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이렇게 떨리고 카메라에 불이 켜지면 공포스러울까요? 저는 저의 약함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분명히 저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100명의 선생님들이 에이, 떨려도 카메라 불 켜지고 조명 불 들어오고 마이크 켜지면 잘할 거면서 선생님이 좀 떨고 버벅거리면 더 진실함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100명이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예. PD님도 우시네. 이 컨텐츠 밑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겠죠. 힘든 분들 힘들다라고 댓글에 쓰세요. 그러면 얼굴 모르는 구독자들이 다 달려가서 위로의 댓글들을 붙여줄 거예요. 이 10사람 중에 3사람이 반드시 내 옆에 있고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인생의 사생활 다 아는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익명의 SNS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응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욕심도 내려놓고 또 친구와 내 편의 반경도 좀 넓혀. 네, 저는 그런 연습이 내 마음 근육을 튼튼히 해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이미 있는 분이라면 세 명이 떠올라 가족 포함해서 정말 은혜 갚으면서 살면 돼요. 예, 그럼 세상은 꽤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네. 그거 너무 예쁜 마음이지 않아요? 네. 직장 내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회사에 진짜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회사의 매출을 높여주고 그래서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이거가 아니거든요. 자존감이랑 상관없어요. 살면서 늘 진심이고 늘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떨어질 때 그때는요, 첫 번째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나는 진짜 진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잘하고 싶은 나를 먼저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잘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실수하고 내 에너지를 잘 발휘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상담센터에도 완벽주의자들 그리고 강박증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직장인들 그분들 보면요, 뭐든지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강박이 있어요. 자,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요, 번아웃이 너무 자주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을 더 자주 경험해요. 마음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100점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에게도 첫 번째는 그 진심의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정말 칭찬해줘요. 스스로도 칭찬하라고. 그러나 두 번째는 목표를 70점으로 잡자. 70점으로 잡으면요, 완벽주의자들은요 당연히 80점, 90점 해내요. 근데 100점으로 잡으면 100점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 100점의 목표를 두면 더 잘하라고 해주는 조언도 충고로 들리고요. 좀 더 내 성장에 쓸 수 있는 말도 너무 아픈 화살로 내가 오해하게 돼요. 잘하고 싶은 내 마음은 귀하게 여기되 너무 애쓰지 말자. 그리고 제가 대기업 두 군데에서 직장 내 상담하는 일을 한참 동안 하고 또 익명으로 상담 들어오면 칼럼으로 대답하는 걸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이직하고 싶다였어요. 근데 이직하고 싶은 이유 1위가 뭐냐면 동료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직장 동료와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일을 스마트하게 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해져서 나중에 어떠냐면 인간적으로도 너무 깊게 잘 지내고 싶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받고 싶고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그분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 이건 진짜 심리적 번아웃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령 이 사람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개인적인 대화는 하지 않더라도 일은 스마트하게 함께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인간관계를 직장 내에서 하고 친구는 밖에서 사귀세요. 네. 그게 직장 내에서 상처받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는 관계 혹시 보셨어요? 전 보지 못했어요. 저희 상담센터에도 보면 이혼 상담 너무 많이 하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이혼하면서 남남이 되기도 하고 부모 자녀가 관계 끊고 안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관계 끊고 안 만나기도 하고요. 하물며 타인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모든 관계에는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꽃도 보면 1년 가는 꽃도 있겠지만 하루 피고 지는 꽃도 있고요. 모든 생명체는 수명이 다 달라요. 관계도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다른 생명이 꽃 피울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한 생명이 자라다가 그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 뿌리 뽑고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더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난 관계, 목숨을 다한 관계라면 잘 보내주고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말자. 잘 보내주자. 그리고 그 자리에 더 건강하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죠. 네, 빈 공간을 두면 또 좋은 새가 날아옵니다. 네. 그래서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자. 네. 예민한 사람들이 상처도 잘 받고 그리고 그 상처가 또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민하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기도 해요. 네, 나의 그런 예민하고 섬세한 것들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데 쓰세요. 근데 나는 유독 이런 말에 취약해 상처 잘 받는 예민함을 갖고 있어. 이거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도 상처 잘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정했어요. 나는 상처 잘 받아.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는 스타일이야. 나의 그런 취약점이라고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인정하고 써놔요. 그래서 상대의 말에 제가 아플 때마다 내가 원래 이런데 예민해서 내가 지금 아픈 거지 라고 저에게 각성시켜 줍니다. 나의 취약점과 나의 강점을 같이 적어 놓으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 상처받는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승냥이처럼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약점까지 인정하고 그래, 이것도 내 모습이야. 평생 한번 잘 살아가 보자. 이렇게 내가 나를 좀 더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면요, 타인이 볼 때 나의 아우라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약점까지도 인정하고 그 약점을 잘 한번 보듬으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약점을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약점도 좀 예뻐해 주죠. 나 아니면 누가 예뻐해 주겠어요. 네. 그리고 나의 그런 예민함, 일할 때 켜서 집중력으로 일하는데 쓰시고, 평소에 인간관계에서는 예민함 좀 끄고 온 오프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